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 프리뷰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제가 본 회차는 12월 4일 밤공으로 영실 강배역의 고은성 배우님, 세종 진성역의 카이 배우님이 출연한 공연이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두 분의 실력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프리뷰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대사나 넘버 실수, 불안한 음정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마치 어디서 공연을 하다 오신 것처럼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고 또 그것들을 정말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품 내 영실과 세종 사이의 관계, 서사의 완성도 등 스토리에 관한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소 아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디테일한 작품 얘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품 스토리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이 세종 24년 안여 사건 이후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실제 사건을 메인 테마로 한 작품입니다. 동시에 서양 벨기에 화가인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라는 그림과 장영실의 실종을 연관지어 그가 조선을 떠난 이후 서양에서 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픽션을 덧붙인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의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매력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명확한 캐릭터와 탄탄한 서사가 없다면 너무 방대하고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전 원작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으로서 작품의 메인 등장인물인 영실과 세종이라는 캐릭터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하게도 두 인물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모든 극장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메인 캐릭터의 원트, 다시 말해 극중 인물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갈망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킬의 원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실험에 성공하여 아버지의 정신분열을 치료하는 것,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원트, 생명창조에 성공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것처럼요. 그래야 그 인물의 정체성이 형성됨과 동시에 그의 행동과 결정, 생각들의 타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관객들은 인물을 파악하고 주변 캐릭터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며 작품에 대한 공감과 몰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작품의 1막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1막 러닝타임이 80분인데 이 한정된 시간 내에 현대 시점의 강대와 진석, 조선시대의 영실과 세종, 당시 조선의 사회상과 명나라와의 관계 등등 메인 스토리를 제시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수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 공연에서 가장 큰 스토리의 전환 요소인 세종의 가마가 부서지는 사건까지 약 6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전까진 선명한 갈등이나 중요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인물 자체에 집중하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영실과 세종 사이의 깊은 관계와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극중 세종의 대사에서 장영실, 내 그대의 이름을 자주 부르게 될 것 같구나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상 10분 정도 뒤에 세종이 영실을 영실아 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즉 그들이 가까워지게 되는 중간 과정이 완전히 잘려나간 거죠. 영실과 세종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디테일하게 표현되어야 1막 후반부의 메인 넘버, 너만의 별애와 떠나기 위해 존재하는 넘버가 훨씬 더 강조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작품 스토리와는 별개로 이 두 넘버에서 카이 배우님과 고은성 배우님의 표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TMI로 저도 뮤지컬 배우를 한때 꿈꿨었고 지금도 뮤지컬 넘버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두 배우님을 보고 정말 큰 벽을 느꼈습니다. 넘버의 난이도도 정말 높지만 작품 속 상황에 몰입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시는데 거기서도 하나 안 흔들린다는 게 정말 지독하게 잘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의 특징은 1인 2역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뮤지컬 장르에서 1인 2역의 연출을 택하는 사례는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1인 2역을 채택하게 되면 표현되어야 할 인물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한정된 러닝타임 내에 완성도 높은 스토리를 무대 위에 올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 2역을 가장 잘 활용한 뮤지컬은 아무래도 프랑켄슈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터의 생명 창조에 대한 야망, 그리고 그 야망에 대한 복수를 치르고자 하는 괴물이라는 명확한 스토리라인과
동일한 세계관에서 모든 인물들이 적절히 배분되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복 입은 남자에서의 1인 2역은 작품의 서사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작품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인 2역으로 등장하는 영실과 강배, 세종과 진서, 그 외의 캐릭터들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별개의 인물들의 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무대 위에서 현대와 과거 두 시점이 교차하다 보니 다소 산만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원작 소설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이러한 구성을 취한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 초반에 농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몇 개는 빼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킬 만한 상황도 아닌데 극의 흐름과 관련 없는 농담 섞인 대사, 특히 과거와 현재가 교체하는 장면에서의 농담도 굳이 들어가야 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작품 속 메인 넘버들이 멜로디나 구성 자체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스토리의 힘이 약하다 보니 넘버가 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감동을 느끼기는 힘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넘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스토리를 어찌저찌 끼워 넣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영실과 세종의 넘버에서 그 인물에게 몰입되는 게 아니라 고은성 카이 배우님의 미친 가창력과 테크닉에 감탄하게 되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이건 배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넘버와 서사가 서로 시너지를 못 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넘버 중에서 그리웁다 라는 넘버가 정말 잘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흐름과 그리고 영실의 감정에 딱 맞게 배치되어 있고 관객에게도 충분히 각인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넘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필살기 같은 넘버가 너무 후반부에 등장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 넘버가 조금 더 앞쪽에 등장했다면 작품 전체의 감정선이 훨씬 더 단단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대부분의 넘버 중에 기억에 남는 멜로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1막에서는 설명형 넘버의 가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정 넘버 안에 많은 정보를 넣어서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다 보니 관객 입장에서는 그걸 한 번에 처리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초연 공연이다 보니 공개된 가사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앙상블의 합창 때는 어떤 내용인지 거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키워드만 듣고 간신히 따라갔죠. 개인적으로 최근 EMK 창작 뮤지컬들을 보면서 자주 느끼는 부분인데요. 베르사유의 장미 때도 그렇고 이번 작품 역시 대부분의 넘버의 후렴, 즉 사비 파트가 없습니다. 관객이 멜로디를 기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바로 반복입니다. 후렴구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관객 머릿속에 멜로디가 남게 되는데 이번 작품의 넘버들은 그 반복 고조가 거의 없어서 노래가 어렵게 느껴지고 공연을 보고 나오면서 이 노래가 계속 맴돈다 라는 경험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단점들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좋은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EMK 작품답게 무대 장치의 퀄리티와 디테일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동양 건축물과 서양 건축물이 함께 배치된 미장센도 좋았고 특히 1막 마지막 장면의 연출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오페라의 유령에서의 넘버 Phantom of the Opera, 주인공 에릭의 지하 세계로 떠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였고 마지막에 배우를 중심으로 LED 화면이 반전되는 연출은 누가 봐도 이거 진짜 공들였다 싶은 퀄리티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공연 마지막 장면과 넘버, 비차 리프라이즈입니다. 작품 초반부터 영실은 비차를 타고 별에 도달한다는 비유로 자신의 꿈과 소명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연의 엔딩에서 이 꿈이 실현되는 순간을 공연장 전체를 뒤덮는 별자리 연출로 시각화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쁘다, 화려하다를 넘어서 영실의 자유로움과 꿈의 성취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별자리 연출이 무대만이 아니라 공연장 전체에 펼쳐지다 보니 관객 입장에서는 마치 작품 속 메시지에 직접 초대받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별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매우 잘 느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작품 내 캐릭터와 스토리의 완성도는 다소 빈약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너무 많다. 하지만 이 빈틈을 고은성 배우님과 카이 배우님의 연기와 노래로 메꾸고 있다. 그리웁다. 비차같이 좋은 넘버도 있지만
작품 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의 아쉬운 넘버들도 있으며 기억에 남는 멜로디가 많지 않다. EMK 작품답게 무대 미술, 소품, 의상 등의 퀄리티는 나날이 신고점을 갱신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 회차가 프리뷰였기도 하고 아직 공연 초반이기 때문에 아쉬운 요소들이 개선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1막의 분주함을 약간은 덜어내고 영실과 세종에게 포커스를 둔다면 훨씬 더 극의 드라마가 살아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은 분명 존재하지만 고은성 배우님과 카이 배우님이 끌어올린 퍼포먼스는 분명 현장에서 느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